오랫동안 아무런 결실 없이 아이를 원하기만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 집 뒤채에는 제일 예쁜 꽃과 식물들로 가득 찬 정원을 볼 수 있는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원은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아무도 감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원은 전 세계 모두가 무서워하고 엄청난 힘을 가진 마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부인은 창문가에서 서서 정원에 있는 화단을 보았습니다. 그 화단에 라푼젤 식물이 담겨 있는데 선명한 초록색을 띠고 신선해 보여 그녀는 라푼젤을 매우 먹고 싶었습니다. 그 욕구는 날마다 커졌지만 라푼젤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부인은 날마다 야위어 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남편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야 여보?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내가 우리 집 뒤에 정원에서 먹을 라푼젤을 얻지 못하면 난 죽을 거예요. 그녀를 사랑한 남편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내 아내를 죽게 내버려 두기보다는 라푼젤을 꼭 가져오겠어. 그래서 남편은 황혼의 마녀의 정원에 벽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한 줌 라푼젤을 챙겨와 부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라푼젤로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샐러드가 매우 맛있어서 날이 갈수록 라푼젤을 먹고 싶은 욕구가 커졌습니다. 부인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남편이 한 번 더 정원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는 황혼에 다시 정원의 벽을 올라갔고 그 순간 그는 놀랐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마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가 감히 내 정원에 도둑처럼 들어와 라푼젤을 훔칠 수 있느냐? 괘씸한 것. 성난 목소리로 마녀가 말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 곤란 속에서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창문을 통해서 라푼젤을 보았고 라푼젤을 먹지 못하면 죽을 만큼의 강한 욕구를 느꼈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용서해 주세요, 마녀님. 그때 마녀가 그녀의 분노를 억누르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그녀 그런 상황이라면 너희가 필요한 만큼의 라푼젤을 먹을 수 있게 해주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지. 너희 부부는 나에게 한 아이를 넘겨줘야 해. 다만 그 아이는 내 아내가 낳은 아이여야 해. 그 아이는 잘 자랄 거고 내가 엄마처럼 잘 보살펴주지. 남편은 고민 끝에 조건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마녀가 나타났습니다. 마녀는 아이에게 라푼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라푼젤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였습니다. 마녀는 라푼젤이 12살이 되었을 때 숲에 있는 탑에 그녀를 가두었습니다. 그 성에는 계단도 문도 없었고 성 위에 작은 창문만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만 있었대요. 마녀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탑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라푼젤은 금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녀의 목소리가 들릴 때면 라푼젤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풀러 창문고리에 머리카락을 휘감아 아래로 머리카락을 내려보냈고 마녀는 그 머리카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몇 년 후 한 왕자가 말을 타고 숲에 들어왔다가 탑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는 아름다운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고독의 시간을 보내기 위한 라푼젤이었습니다. 왕자는 그녀에게 올라가기 위해 탑의 문을 찾았지만 문은 없었습니다. 왕자는 실망한 채로 말을 타고 다시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성으로 돌아간 그는 심장이 너무 뛰어 매일 숲으로 찾아가 그 노래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나무 뒤에 서 있다가 마녀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라푼젤, 나에게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그때 라푼젤이
머리카락을 내렸고 마녀는 그녀에게로 올라갔습니다.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저것이 사람들이 타고 올라가는 사다리군. 어디 한번 내 운을 시험해볼까? 그 다음날 어두워지기 시작했을 때 그는 성으로 올라가서 말했습니다. 라푼젤, 나에게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그러자 머리카락이 내려왔고 왕자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왕자가 그녀 앞으로 왔을 때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는 라푼젤의 노래가 그의 심장을 뛰게 했고 그를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어 그녀를 보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아 이곳에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라푼젤은 두려움을 잊었습니다. 왕자가 그녀에게 자신을 남편으로 받아주겠냐고 물어봤을 때 그녀는 그가 엄마 마녀보다 날 더 사랑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왕자님이 여기 올 때 비단을 갖고 오시면 제가 그걸로 사다리를 만들게요. 사다리가 완성되면 내가 내려갈 테니 당신이 나를 말 위로 태워주세요. 왕자는 탈출하는 날까지 매일 저녁 그녀를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녀는 라푼젤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할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엄마 말아보세요. 엄마 나에게 말해주세요. 어떻게 나에게 한눈에 반한 왕자보다 당신이 더 무거울 수 있죠? 야, 이런 교활한 기집애. 마녀가 소리 질렀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너를 세상과 완전히 단절시켰다고 생각했는데 넌 날 배신한 거였어. 화가 난 마녀는 왼손으로 아름다운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왼손으로 움켜잡고 오른손으로는 가위를 집은 후 머리를 잘랐고 그녀의 머리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마녀는 너무 무자비해서 그 불쌍한 라푼젤을 불모지로 데려가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게 했습니다. 라푼젤이 쫓겨난 그날 저녁 마녀는 잘린 머리를 창문에 고정해놨고 그때 왕자가 와서 라푼젤을 불렀습니다. 라푼젤, 라푼젤, 나에게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그러자 마녀는 머리카락을 내려보냈고 왕자는 그것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하는 라푼젤 대신 마녀가 그를 환한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데려왔지만 그 사랑스러운 새는 더는 둥지에 있지도 않고 노래하지도 않아. 너는 라푼젤을 잃어버렸고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할 거야. 왕자는 슬픔으로 이성을 잃었고 슬픔에 차서 그 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 후 그는 숲을 돌아다니며 거의 먹지도 않고 라푼젤을 잃어버린 슬픔에 울기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몇 년 후 그는 라푼젤이 그녀의 쌍둥이 아이와 있는 숲속에 버려진 곳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그는 익숙한 목소리로 라푼젤을 알아봤고 서로를 알아본 후에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라푼젤의 눈물이 그의 눈에 닿았을 때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왕자는 라푼젤을 그의 왕국으로 데려갔고 큰 환영을 받은 그들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